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 5천억 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하고 나선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제1야당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여당의 입장 들어보려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자,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경제가 대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좀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남북 경협이라든지 교류에 관련된 이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당의 반응을 보면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이제 제조업 침체와 고용 문제,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은 인정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존 정책 기준은 또 계속한다라고 메시지를 냈다는 게, 그러니까 경제 상황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반론 어떻게 펴십니까?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주고 또 중산층을 안정시키는가,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과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은 일부에서 말하듯이 최저임금 하나가 다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 또 어려움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어떤 혁신 성장이나 공정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제조업이 갈수록 어떤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산업의 돌파구를 뚫을까, 이런 쪽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정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어야지 대기업만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경제 구조로는 저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생 경제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또 입법 노력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전체 성장 기조의 일부고,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상승 이 부분도 그것의 더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은 이제 기본 기조가 이 재정 확장 정책을 일단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감시를 통해서 대대적 삭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 중에 8조 원을 깎고, 남북 경협 예산에는 6,500억 원을 깎는 등 전체 총 한 20조 원 정도로 삭감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저희 한국당에서 말하는 세금 중독,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희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특히 우리 이제 대기업들, 가장 수익을 많이 나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좀 세금을 걷고, 또 정말 고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좀 세금을 더 걷어서 어려운 쪽에 이 세금을 쓰는 것,
저는 이것을 세금 중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는 것까지 반대한다면 저희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금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를 왜 그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그 남북 관계 관련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 저희 국방비가 47조입니다. 예. 8.7%나 올렸는데요. 정말 우리 남북 관계가 개사되고 평화가 정착이 돼서 우리가 군사비를 3분의 1만 줄인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저희들이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제재가 풀리면 예. 우리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경제 협력 교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전액 삭감하겠다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자리 예산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예산이 총 2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0조 정도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또 나가는 돈이 한 10조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한 3조 5천억 정도가 실제로 공공 부분을 포함한 일자리의 어떤 마중물로서 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도 아마 세부적으로 그걸 저희가 파악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이 일자리 예산 쪽에 특히 이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초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보면서 그 예산을 빼서 예를 들면 SOC 예산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이제 복지 예산에게 쓰는 건 차라리 괜찮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또 특히 제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자영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웬만한 가정에서 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 2년 사이에 24% 정도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시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는 건 이것은 사실 일자리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의 성격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권도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지금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어떤 구조적 변동기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지금 또 한국당에서는 또 과거와는 다른 주장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을 선정하면서 일단은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측면에 동의했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쪽을 아마 일자리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아동수당을 저희가 신설하면서
전체 대상자에게 다 지급하자 이렇게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해서 90%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죠. 근데 1년을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10%를 가려내는데 어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예.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아마 보편적 복지를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을 30만 원 주자. 물론은 3년 내로 하는 건데요. 예.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돈 준다고 그래서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이미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과 문화와 제도와 뭐 이런 것도 함께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아동수당이 한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은 한 6배가 더 들어갑니다. 12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을 현재 우리 어떤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일자리 예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과제지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12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동수당을 하자. 이거는 그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한편 좀 지금 경제 위기 문제도 계속해서 소리가 막 울리는데요. 예, 지금. 예. 네. 다른 한편 지금 경제 위기 문제 때문에 경제 정책 담당을 하시는 두 분, 네, 교체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현재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민주당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비슷한 말씀이셨는데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시기상으로 적당한 교체라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가 예. 그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언젠가는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시기는 아마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당의 입장도 있을 텐데 적당한 교체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저는 뭐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예. 지금 그런 요인이 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기국회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아마 뭐 내각이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이 예.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것과 관련지어서 아마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또 다른 쪽에서는 총선 대비를 위해서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의원들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총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각이 되게 이제 1년 6개월, 2년 되면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뭐 그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 5당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모이는 자리가 이제 오늘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임종석 실장하고 그다음에 조명균 장관을 경질 요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과 여야 협의체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임종석 실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렇게 해임을 요구한 것은 그 회의를 앞두고 뭐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의 근거 자체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저는 왜 회의를 앞두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또 계속 요구해온 게 이제 고용세습 국정조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당 또 합의한 또 여야 사당 합의한 내용은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해서 빅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그렇게 뭐 빅딜해서 예. 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저희가 검토해서 뭐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할 사안이지 뭐 빅딜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빅딜 가능성 그럼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네. 예. 그럼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남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네, 물론 지금 국회에는 선진화법이 있어서 뭐 한 개 당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공수처법 같은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었고 우리 권력 구조들을 민주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예. 죄송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앞으로 합의 처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